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바로 속눈썹! 이 속눈썹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냐면요, 제 주변 친구 또는 지인분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등록하러 갔는데 그 상담해주시는 직원분도 저한테 뷰러는 어떤 거 쓰는지, 마스카라는 어떤 거 쓰는지, 속눈썹은 제 속눈썹이 맞는지 여러 가지 제 속눈썹에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속눈썹에 관련돼서 주변 분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알려드릴게요. 저는 속눈썹이 엄청난 직모예요. 그래서 속눈썹 펌을 고려해볼 정도로 유지를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직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필수로 뷰러 그리고 마스카라를 꼭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할 뷰러는 시세이도 뷰러인데요. 되게 예전에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뷰러를 사서 사용을 했었고, 눈매가 가로가 좁고 위로 좀 넓은 편이고 좀 둥근 눈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뷰러를 써봤는데 가장 잘 맞았던 게 이 뷰러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할 친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뷰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뷰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체품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꼭 뷰러 비교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이 뷰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카라를 대략적으로 좀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마스카라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마스카라도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사용을 하고, 그리고 컬링이 지속되지 않고 지속력이 없고 번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만약에 구매를 해서 발랐는데 처지거나 묻어나거나 번지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저는 가차없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스카라를 하나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제품에 만족을 하면 다른 제품으로 잘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토니모리에서 마스카라가 새로 나오고 나서 제품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솔직히 기대 안 하고 한번 써보고 안 맞으면 친구들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는데 굉장히 잘 맞아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래쉬, 롱래쉬 이런 것보다는 볼륨을 훨씬 좋아해요. 저는 볼륨이 훨씬 더 깔끔하게 발리는 것 같고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유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롱래쉬 같은 경우에는 화이바라고 하죠. 그런 얇은 실 같은 게 마스카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마스카라가 나의 속눈썹에 이렇게 길게 연장되듯이 붙여지기 때문에 롱래쉬, 컬링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화이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언가가 더 붙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마스카라 포뮬라보다 화이바가 당연히 더 무겁겠죠? 화이바가 이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눈을 자주 만지거나 눈을 많이 깜빡거리거나,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쌍꺼풀이 완전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속쌍? 그런 분들, 무쌍이신 분들은 이게 눈꺼풀이 자꾸 속눈썹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런 화이바가 이렇게 잘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화장을 하면 되게 길게 오랜 시간, 장시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유지력이 될 수 있는 이런 볼륨 마스카라를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속눈썹에 숱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완전 풍성한 것보다는 깔끔하게 발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볼륨이 1호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더 볼륨감이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3호예요. 그래서 얇게 발리는 친구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스카라를 추천하고 싶은 건 요거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볼륨 컬링, 요것도 굉장히 괜찮고요. 사용감이 좀 있으면 이 제품 자체가 살짝 뭉치더라고요. 눈썹에, 속눈썹에. 그래서 이게 속눈썹이 뭉치는 걸 또 연출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가닥가닥 이렇게 뭉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속눈썹 마스카라를 바르면서 좀 뭉치게 바를 거다 라고 하실 때는 이거 쓰는 게 좋지만, 그리고 완전 쌩얼처럼 나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게 예전 버전이고요. 좀 진한 회색? 그걸로 아예 통이 변경이 됐어요, 패키지가. 그런데 지금 없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내려가요. 근데 이거는 꿀조합이 이거랑 이런 꼼꼼 픽서가 있어요. 그 픽서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픽서를 또 바르면 두껍게 발리면 그거대로 또 뭉치더라고요. 근데 얇은 솔로 얇게 바르니까 한 올 한 올 뭉치지 않고 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카라도 추천을 조금 해봤고요. 요즘에 잘 쓰고 있는 게 이거라서 오늘은 이거를 쓸 거고요. 오늘 제품에는 광고는 없습니다. 이 제품만
선물 받았어요. 이렇게 오늘 마스카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스카라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뷰러를 할 때 내가 거울을 어디에다가 두고 하면 좀 더 편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표정 연습을 할게요, 여러분. 눈썹을 살짝 들어요. 이렇게 든 상태에서 얼굴도 살짝 듭니다. 거울을 살짝 아래에다가 두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 사이로 끼우는 거죠. 그 상태로 이렇게 뷰러를 합니다. 자,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당연히 살이 찝히겠죠? 이 정면도 살이 찝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아래로 살짝 내리고 제 고개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찝힐 게 없어야 돼요, 살이. 그래서 여기 눈썹이랑 여기 눈꺼풀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힘을 줘서 이렇게 들고 얘를 끼우는 거죠. 마스카라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 눈에다가 밀착을 시켜주고 살짝만 힘을 줘서 이 눈꺼풀을 또 살짝 들어줍니다. 그 상태로 컬링을, 뷰러를 이렇게 찝어줍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서 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요. 내가 속눈썹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양으로 올라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 위쪽으로 올라온 속눈썹들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내 컬링이 어떠한지를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옆에 두고 이렇게 곁눈질로 봅니다. 이쪽을 볼 때는 반대쪽에 거울을 두고요. 이쪽을 볼 때는 또 이 반대쪽에 거울을 두고 이렇게 보는데요. 내가 이쪽이 뭔가 밝은색 벽이 아니면 또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손을 좀 웃기죠?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속눈썹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보입니다. 각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정도 각도를 하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완전 일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45도? 45도는 아니다. 한 20도? 요 정도로 해서 봅니다. 이렇게 내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그래서 완전 이렇게 해서 곁눈질로 보는 게 아니라 곁눈질로 보기 편한 최대치까지 거울을 가지고 간 상태에서 손등을 이렇게 대고 내 속눈썹이 얼만큼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속눈썹 뷰러가 끝났다면 이제 마스카라를 해야겠죠. 내가 정말 지속력이 없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스카라가 지속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력이 좋은 픽서를 사용을 하시면 어떠한 똥 제품도 웬만큼 효과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니스프리 꼼꼼 픽서고요. 이거랑 통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컬러가 아마 다를 거예요. 지금 리뉴얼 되었고요. 그리고 픽서는 이 제품도 많이 써요. 에뛰드하우스 제품인데 이거는 솔이 보여드리자면 솔이 너무 두꺼웠고 이 안에 픽서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양을 거의 조절을 해서 덜어내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스크류 브러쉬 있죠? 여기에다가 조금만 묻혀서 사용을 하시고 저는 이게 이니스프리 다 쓴 픽서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가 얇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빼고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담궈서 여기서 양 조절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살 순 없으니까요. 새로운 스크류 브러쉬를 다이소에 가면 되게 저렴하게 팔거든요. 좋은 거 사용하실 필요 없고 양 조절만 잘해서 사용하시면 이 두 가지 픽서가 저는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픽서도 추천을 해봤고요.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컬링이 오래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픽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발라줄게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입구에서 이 끝부분만 양 조절을 해줍니다. 양 조절이 어느 정도 돼서 나오는데요. 이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워서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은 거의 남지 않게 조절을 딱 해주고요. 이 끝부분은 보통 내 눈 앞머리 쪽에 많이 가요. 근데 눈 앞머리도 많이 뭉치게 되면은 굉장히 눈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찍히고 앞쪽에 많이 번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만 덜어내줍니다. 마스카라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거울의 위치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거울을 아래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아래쪽으로 했을 때 눈두덩이에 묻어남이 적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눈을 아래로 내릴 깔고 했는데 여기에 다 끝부분이 다 찍힌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속눈썹이 조금 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내린 상태에서 뿌리만 찍어 바릅니다. 뿌리만 발라요. 뿌리만 바르고요. 완전 이렇게 내렸죠? 내린 상태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눈썹의 힘으로 이 눈두덩이를 좀 넓혀주세요. 여기 묻을 살의 건덕지를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쿡쿡 찍어서 이쪽 뿌리 쪽만 좀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완전 정면 아니고요. 정면보다 살짝 아래. 한 45도 정도 내려주신 다음에 이 끝부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눈썹 기신 분들도 이 눈두덩이에 점처럼 콕콕콕콕 찍히는 거 있죠? 그런 걸 없앨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언더 바를 때 거울의 위치 가장 중요하죠. 언더는 찍히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내가 언더에 마스카라가 묻었다. 그럼 최대한 수습을 해야겠죠? 근데 그 부분을 다 지우기에는 내가 메이크업 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땐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살살살살 긁어냈어요. 그 다음에도 안 떨어진 거예요. 그쵸?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쉬머한 펄을 좀 발랐거든요. 내가 바른 애교살 아니면 그 부위에 바른 컬러로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완전 얇은 브러쉬, 이거는 수아도르의 친절한 브러쉬, 그 이사벨님이 콜라보한 그 제품이고요. 요거는 서윤역 브러쉬라고 안시 브러쉬 아시죠? 그거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얇아서 애교살을 그리거나 그런데 커버하기 좋고요. 아니면 이런 거. 쉬머한 펄을 바르기 좋은 브러쉬는 이건 스킨푸드의 아이라이너 브러쉬예요. 이렇게 작고 인조모 그리고 살짝 땡땡한 느낌으로 이렇게 바르게 되면 그 모양이 유지가 잘 되고 그 펄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기보단 내 애교살에 좀 잘 뱉어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작은 컨실러 브러쉬를 저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사용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가리거나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가려질 정도로 너무 많이 묻었다 하시면 그 부분은 지워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만 살짝 지워내시고 섀도우를 살짝만 더 바르셔야겠죠. 아니면 컨실러를 정말 얇게 해서 얇은 이런 조그만한 브러쉬로 그 부분을 지우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애교살 섀도우를 한 번 더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울의 위치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중요합니다. 위로 들어주세요. 요 정도. 요것도 이 기준 45도 정도죠. 아까는 이렇게 내려서 이 위에만 45도로 내려서 이 위에만 바르고요. 뿌리 바를 땐 완전히 내렸죠. 완전히 내려요. 45도 아래쪽에서 45도는 이 끝부분에 바릅니다. 언더는 이렇게 들어요. 45도. 내 얼굴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들면은 눈이 이렇게 치켜 올려져요. 그럼 이 부분이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발라줍니다. 근데 내가 그런 식으로 몇 번 해봤는데 전 너무 묻어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스카라의 솔에 있는 마스카라의 양을 최대한 덜어줘요. 덜어준 다음에 세워서 일자로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발라주시면 좀 덜 뭉치고 덜 묻어나게 바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답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밑에 면봉을 대세요. 거울을 잘 세워두신 상태에서 이렇게 대고 발라야 돼요. 손이 3개면 좋은데 3개가 아니니까 거울을 앞에 잘 세워놓고 이렇게 대고 바르면 좀 더 깔끔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속눈썹에 관련돼서 제품도 추천해보고 거울 위치도 말씀드려보고 바르는 방법, 뷰러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화장을 처음 시작할 때 뷰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내 살을 찝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 번 연습을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건 나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참고를 해보시고 내 눈에 맞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나만의 방법이 또 생길 거예요. 그리고 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감을 찾기 위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